네, 오늘 사우디쇼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가 또 열렸는데요.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이 시간에 일어날 바엔 잘걸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도 보길 잘했다. 볼만하네. 딱 이 정도의 느낌. 네. 딱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아, 채팅에서 또 이렇게, 약을 치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우디쇼 괜찮았다. not bad. 예, 사우디쇼 결승전, 킹 오브 더 링 결승이 랜디 오튼 대 코디 로즈 경기가 있었고요. 이제 또 많이 아시다시피 레거시 그룹의 멘토와 멘티 간의 대결. 하지만 이 둘의 기나긴 서사는 전혀 담겨있지 않고 그냥 우연히 만나 토너먼트의 상대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됐죠. 원래 나름의 의미부여를 어제 스맥다운에서 하려고 했는데 전 세계적인 아주 커다란 사고가 일어나면서 방송이 안 되었다. 예. 사우디 리야드 현지가 정전이 되면서 사상 초유의 WWE 방송 불발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코디 로즈와 랜디 오튼 간의 의미 부여하는 이들의 역사 굉장히 궁금한데 그 대화 내용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고 들었다 치고 네. 그래서 이제 서사 없이 일어났던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넥앤 백브레이커라고 이제 상대방을 백백처럼 말아가지고 넥브레이커 하는 기술 있잖아. 이게 이제 젊은 시절에만 썼던 랜디 오튼 특유의 시그니처 기술인데 오늘 오랜만에 터져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또 코디 커터를 2번이나 먼저 집어넣는 장면도 나왔는데 이 랜디 오튼의 RKO도 커터 중에 커터인데 랜디보다 커터를 먼저 연달아 2번 넣는 장면이 좀 재밌었달까? 그래서 주도권이 내내 코디 로즈한테 있었다는 초반부 공방이 좀 인상 깊었고, 그래서 이제 코디 로즈가 2번의 코디 커터, 그리고 이어서 이 크로스 로즈까지 넣게 되면서 코디가 좀 경기를 꽉 잡고 있구나. 근데 또 기습 RKO를 넣어서 랜디가 나름의 밸런스 패치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계속 화면에 나오고 있는 슈퍼플렉스가 되겠는데 이 슈퍼플렉스가 시전자도 나름 데미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랜디 오튼 is so great at selling. 랜디가 이제 아파하는 연기를 굉장히 잘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경기에서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랜디는 등에 있는 고통을 계속해서 감수하고 경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는 과정에 이제 랜디는 또 이제 이 링 포스트에 약간 보웬 에로 형식으로 또 허리 공격을 또 당하게 되죠. 랜디는 경기 내내 허리 쪽이 많이 안 좋다. 그래서 결국에 마무리 장면에서는 랜디가 그 턴버클 패드를 벗겨요. 턴버클 패드를 벗겨서 코디 로즈를 그 턴버클 패드가 벗겨진 볼트 부분에 공격을 하려다가 본인의 등 쪽이 오히려 공격당하게 되면서 그 철골에 등 쪽 데미지를 받게 되는 거죠. 랜디 오튼이.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에는 크로스 로즈를 바로 연달아 또 맞게 되면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디 로즈가 왕이 되죠. 예. 실제로 랜디는 근데 허리가 안 좋죠. 네. 실제로도 허리가 안 좋아서 은퇴를 등이라고 해야 되겠다. 허리보다 반은퇴 상태였던 최근에 몇 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컴백하고 나선 5 more years 이렇게 외치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여러모로 이제 이 둘 간의 관계는 차치하고 이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오프닝 경기로서 적합한 경기였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경기 결과가 굉장히 뻔했잖아. 그래서 이제 경기 후 장면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코디 로즈가 마이크를 잡고 소감을 얘기하거든. 소감을 얘기하는데 랜디 오튼을 되게 축켜 세워줍니다. 예, 랜디 오튼 나중에 명예의 전당에 갈 인물, 입지적인 인물이고 오늘 뭐 시나와 펑크 누가 이기든 썸머슬램에서 붙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랜디 오튼의 표정이 사람들이 악역전환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많이 안 좋았어. 많이. 랜디는 이 존 시나를 한 번 더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턴버클 패드를 벗겨서 철골로 공격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본인이 그걸로 지게 되면서 이제 자신은 왕이 되는 것도 실패했지만 존 시나를 만나는 것도 실패했어. 그래서 이제 코디 로즈는 그거에 대한 좌절감, 랜디 오튼은 그거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할 거야, 스맥다운에서.
그 좌절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고, 킹 오브 더 링 연속으로 결승에서 2년 연속 떨어지게 되면서 콩 오브 더 링, 네, 콩 오브 더 링이 됐네요. 네, 이연봉이면 턴을 해야지. 지금 현지에서도 악역 랜디 오튼이라고 안 하고 바이퍼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뉴스 헤드라인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랜디 오튼의 마음이 슬슬 이제 삐뚤어지고 있다. 슬슬 석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스트리트 파이트였고요. 스트리트 파이트는 이제 리아 리플리와 라켈 로드리게즈 간의 경기가 되겠고, 이제 서로의 기회를 계속 망쳐왔잖아. 머니 인 더 뱅크, 뭐 퀸 오브 더 링 토너먼트 계속 망쳐오니까 이제 또 도미닉과 AJ 스타일스의 경기가 또 도미닉의 부상으로 자리가 나게 되면서 이 경기가 갑자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NXT 시절 때부터 유명한 절친 듀오가 되겠고, 같이 투어하고 같이 훈련받고 둘 다 빅 우먼이라서 사실 같은 훈련 양성소에 있으면 가장 경계하고 견제해야 될 서로를 가장 친하게 지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NXT 때 절교전 라스트 우먼 스탠딩은 이제 라켈이 이겼어. 근데 그 경기 빼고는 다 졌어, 라켈이. 1승 4패야. 근데 이 경기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NXT 절교전이 굉장히 좋았고, 원래 이제 사이가 안 좋으면, 사이가 안 좋은 애들끼리 경기하면 티파니 샬럿처럼 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리아랑 라켈이랑 사이가 좋으면 좀 받기 힘든 기술도, 시도하기 힘든 기술도 시도하게 해줄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서로 챙겨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좋은 경기가 좀 기대가 됐고, 역시나 또 경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놀라웠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예, 아나운서 테이블 쪽에서 이제 사우디가 이제 국제중계진으로서 테이블을 챙겨줬거든? 이제 WWE 오랜 전통이 뭐냐? 북미 아나운서 테이블이 아니라 언제나 국제중계진 테이블을 먼저 부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턴버클 패드를 저 바리케이트에 걸쳐놨어. 근데 거기에 파워밤을 박는 거지. 근데 테이블에 박는 게 그냥 박는 게 아니라 천하의 리아 리플리가 다이빙 센턴 하는 거를 에어 캐치한단 말이야. 그 에어 캐치하는 거를 뽑아 올려서 저 아나운서 테이블 커버에 파워밤을 꽂는, 라켈이 좀 희귀병을 알아서 컨디션이 안 좋았던 과거가 있었지만 요즘에 다시 폼이 돌아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리아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더군다나 룩센 페레즈마저 이렇게 난입을 하게 되면서 이 라켈한테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기는 거 아닌가? 라켈이 너무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지만 리아는 무조건 이 경기를 이겼어야 됐어. 이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됐던 리아였기 때문에, 왜냐면은 머니 더 뱅크 패배했죠. 퀸 오브 더 링도 탈락했죠. 여기서 이렇게 좌초될 네임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밸런스 패치, 또 이제 보양식이죠, 보양식. 이거 먹고 힘내 해가지고 이제 라켈을 먹고 이 테이블을 탑 턴버클에 거치해 놓고 그 위에 둘 다 올라서면서 슈퍼 립타이드가 3층에서 들어옵니다. 3층에서 슈퍼 립타이드가 들어가게 되면서 리아가 승리를 합니다. 예. 밸런스 패치 완료 해가지고 이제 리아는 이제 썸머슬램 에볼루션을 향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일만 남았죠. 예. 어떻게 올라가게 될지 좀 지켜보는 맛이 있을 것 같고, 이제 현지에서 원하는 경기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킹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여성 경기 특유의 후반부 무기 설치, 또 뭐 어색한 사용 이런 거 빼고는 굉장히 좋았다. 예, 또 라켈에게 있어서는 사우디에 와서 싱글 경기한 거는 패배했어도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상이지, 포상.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리아 리플리가 앞으로 에볼루션하고 썸머슬램 뭔가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 다음 싱글 경기는 캐리온 크로스 대 세미 제인이고, 이제 뭐 아무래도 세미 제인은 여기 오면은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게 되고, 캐리온 크로스는 여기서 보시는 화면처럼 옛날 블랙 앤 골드 때 보여주던 최고 전성기 때 이 아내와 함께 하는 등장신을 오랜만에 또 재현을 해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웠다. 캐리온 크로스가 우리가 알던 캐리온 크로스로 좀 돌아오는 게 아닌가. 또 저는 이제 캐리온 크로스 홍보대사로서
이제 많은 분들이 캐리온 크로스를 억바한다로 저를 이렇게 몰아가셨지만, 캐리온 크로스는 기술 구사력이 굉장히 좋아요. 예. 특히 수플렉스가 굉장히 맛있게 잘 감아내고, 사이토 수플렉스 맛집으로 유명하잖아. 또 주짓수도 하지, 킥복싱도 하지. 그러니까 이제 타격기도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이 경기 전에 얘기했던 게, 캐리온 크로스를 아마 승리를 주지 않을까. 하지만 만약에 진다고 해도 캐리온 크로스가 지금 캐릭터상 세미제인과 질척이는 역할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PLE까지 온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평이했어. 초반에 살짝 지루했지만 캐리온 크로스가 좀 DVD를 꽂게 되면서 데스밸리 드라이버 후에 둠스데이 사이토 또 맛있게 감아내고 그런 장면에 있어서 경기가 좀 맛있었다. 예, 무엇보다 그 점원 스플렉스가, 스냅 점원 스플렉스가 진짜 맛있었어. 빠르게 쳐내는 점원을 땅에 빠르게 내다 꽂는 거를 스냅 점원 스플렉스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남달랐어. 오늘 굉장히 남달랐고, 그래서 코너 쪽에 레리어트 연속으로 박아내는 캐리온 크로스 2번이나 성공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2번이나 코너 쪽에 레리어트를 꽂아내는 캐리온 크로스에 리드하는 장면이 있었고, 이제 3번째로 돌아가는 장면에서는 좀 우려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역시나 우려대로 세미제인이 따라가면서 할루버킥을 꽂았고, 세미제인이 이제 뭐 홈그라운드라고 해도 무방한 사우디에서 승리를 합니다. 네. 굉장히 또 좋아하는 사우디 관객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아까 근데 시청자분이, 어떤 분이 뭐라 했냐면, 이 세미제인이 사실상 비주얼은 메탈 슬러그의 인질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참을 빵 터져가지고 더욱더 경기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캐리온 크로스 오늘 진짜 수플렉스 타격 면에서도, 경기 중간에서도 트래시 토킹까지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굉장히 좋았어요. 이 대립이 그리고 좀 여기서 끝날 것 같진 않다, 이어질 것 같다.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인질 캐릭터 이름이 하쿠타로야? 너무 깊게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인질이야. 인질. 헤비 머신건. 네. 로켓 런처. 기억나네요. 네. 그래서 US 챔피언십이 있었고, US 챔피언십이 로 리뷰 끝나고 짧게 넣어놨던 유튜브 영상에 예측이 있었는데, 그 예측 그대로 흘러갔던 경기가 아니었나?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사촌끼리의 전투. 이제 제이코파2가 이제 솔로시코와의 큰 삼촌의 아들이죠. 예. 얘가 이제 사촌 간의 대결이 되겠고, 경기는 여러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솔로시코와 경기는 내가 몇 번 생방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솔로시코와 경기는 항상 느려요. 예. 조율을 그리고 항상 남이에요. 예, 경기를 이제 콜한다고 하죠. 경기 중간에 어게인, 뭐 한 번 더 쳐, 한 번 더 쳐, 이번에 피해, 이런 거 이제 콜하는 사람, 경기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솔로는 콜을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언제나 느려요. 예, 본인이 준비된 스팟을 천천히 시행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상대방이 콜하는 선수가 어지간히 잘하지 않는 이상 경기가 재밌게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솔로시코와 최고의 명경기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NXT에서 했던 보아와의 스트리트 파이트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 경기를 빼고 나는 솔로시코와 경기를 재밌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시코와의 승리를 예측했던 점, 그건 이제 히쿠레오의 영입이 있고요. 히쿠레오가 일단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솔로시코아가 좀 챔피언이 될 필요가 있다고도 느꼈어. 왜냐면 솔로시코아가 레슬링을 더럽게 못해도 프로레슬링에서 재미를 줄 수 있는 그 여러 요소가 있잖아. 그 여러 요소에서 레슬링 빼고는 다 잘했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얘는 레슬링을 더럽게 못하지만 챔피언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이제 제이코파2를 만들어준 거는 진짜로 솔로시코아가 맞으니까. 뉴 블러드 라인의 리더로서 쥐뿔도 없는데 센 척을 하게 되면서 어그로를 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이코파2가 챔피언이 되면서 이제 솔로도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이 뒷담화 세그먼트라던가 이 머니 인더 뱅크에서 그 찌질한 면모라던가 여러모로 선수로서 완성된 모습을 경기를 제외하고는 보여주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이제 마이티 문스러트까지 꽂아내면서 로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핀포를 했기 때문에 끌어내린다. 내가 딱 외치는 순간 히쿠레오가 나와서 끌어내립니다. 이 히쿠레오가 누구냐면은 이제 타마통가와 함께 형제죠. 타마통가와 함께 형제고 하쿠의 양아들이죠. 하쿠의 양아들. 그래서 이제 배드보이 타마통가의 동생이 되겠는데, 이 신일본을 대표하던 빅맨이자 블랙클럽 마지막 전성기 끄트막에 걸려있던 애가 얘야. 근데 있잖아, 얘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얘도 경기가 그냥 그래요. 예. 예, 빅맨 치고는 그래도 좀 몸이 날렵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하나하나 넣을 때는 호쾌한데 경기 전체는 좀 지루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좀 딱딱해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NXT 영입 얘기도 있었고, 부상 회복으로 인해서 출연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퍼포먼스 센터에서 훈련 중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내 생각엔 그 세 가지 루머가 다 사실이야. NXT를 가기 싫었어. 그래서 부상을 당한 김에 부상 회복으로 시간을 끌었어. 그리고 퍼포먼스 센터에서 맹훈련을 했어. 그래서 무언가 본인을 증명하게 되면서 메인 로스터로 온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의 뇌피셜인데, 어쨌든 이 솔로 시코아가 챔피언이 된 이유는 이 히쿠레오하고 제이코 파투 때문이죠. 예, 제이시 마테오, 히쿠레오, 그리고 제이코 파투가 이 솔로 시코아를 양분으로 삼아서 성장하는 거야. 얘를 보좌하면서 계속 TV 출연하고, 언젠가 또 솔로를 또 뒤통수 치는 애가 또 있을 거고, 그럼 또 제이코 파투처럼 게르오버 할 거고, 제이코 파투도 썸머슬램에서 US 타이틀에 재도전할 확률이 높고, 해서 솔로 시코아가 챔피언이 되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솔로 시코아 포함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득이다. 예, 솔로 시코아는 또 노스아메리칸 챔피언이 비공인으로서 멋대로 챔피언십을 진행해서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공식 기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21년도 WWE 입성 후에 첫 싱글 챔피언이다. 이제 무관에 탈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제이씨 마테오가 좀 있잖아. 내가 신일본 때 엄청 좋아했던 애인데 너무 별로입니다, 요즘에. 예, 너무 별로예요. 지금 저 뉴 블러드 라인이 제이코 파투를 탈퇴했다고 치면은 경기적인 면에서 괜찮은 선수가 지금 아예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걱정이긴 합니다. 저쪽 스토리 라인을 받게 될 텐데, 그럼 우린 그 스토리 라인으로 인한 경기를 보게 될 거 아니야. 스맥다운 때마다 좀 재미없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퀸 오브 드링 결승전. 로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록센에 이어서 아스카까지 제이드 카기를 위한 꽃길을 완전히 깔아놨죠. 최고의 워커들을 사라락 꽃길을 깔아주면서 너 레슬링 못하는 거 티 안 날 거야. 얘네는 빗자루랑 해도 명경기를 뽑아. 해서 이제 그런 부킹의 사이콜로지가 읽혀진다. 또 복장이 그냥 아예 엑스맨 스톰이야. 아예 엑스맨 스톰. 엑스맨 스톰이 이제 다른 멤버들은 되게 형형색색인데, 만화책 스톰은 하얀색이 이제 골드로 X 이렇게 해서 뒤에 망토로 연결하거든. 근데 이제 망토는 이제 등장할 때 등장 씬에서만 하고 경기는 망토를 뗐는데, 아예 엑스맨 스톰 코믹스 버전이랑 똑같이 입고 나왔어. 전신 수트 입는 김에 얼씨구나 싶었겠지. 그래서 이제 빗자루보다 못했죠?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록센전보다 좋았다. 예, 록센전보다 좋았다. 이제 이 카기라는 선수는 구사력이 좋아요. 본인의 힘을 이용해서 기술을 맛있게 넣어. 물론 그 와중에 AW 때처럼 누가 다칠 수는 있어. 지금까지는 안 다쳤지만. 그래서 이제 좋은 구사력. 기술을 잘 써. 좋은 셀링을 잘해. 누구한테 맞았어. 개 아파해. 그 아파하는 연기가 맛있어. 근데 문제는 그 맞는 순간에 접수가 구려. 예를 들면 록센 페레즈와의 경기에서는 자신에게 킥이 날라오는 스팟이야. 그래서 그 킥이 날라오는 스팟 때, 예를 들면은 이제 킥이 이제 날아오는 시간이 있잖아? 그럼 이제 그 날아올 때 내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순간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맞을 차례가 됐지? 그리고 이제 맞는 머리를 들이밀고 있어. 킥을 차줄 때까지.
이게 카길이란 말이야. 접수를 못해. 맞고 나서의 표정 연기는 좋아. 이게 지금 카길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아스카가 굉장히 열일했습니다. 굉장히 너무나도 열일했어. 최고의 명승부를 만들어주기 위해. 하지만 결국에 이제 엉덩이 요즘에 러닝 힙어택으로 계속 이기잖아. 그 러닝 힙어택을 공중에서 잡았어. 공중에서 잡아서 그대로 뽑아 올려서 JD들을 넣었어. 그대로 뽑아 올려서 JD들을 넣고 카길이 승리합니다. 구사력은 좋아. 근데 더 문제는 있잖아. 카길이 아스카를 배려했어. 카길이 아스카를 배려한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카길은 핀포를 할 때 JD들을 넣고 나서 한쪽 발만 여유롭게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 이제 하늘을 가리키면서 상당히 압도적이고 여유로운 장면을 연출해. 근데 이제 아스카는 굉장히 강한 상대잖아. 그래서 얘한테서 양 어깨를 바닥에 고정시키려면은 양 발을 내 양팔로 힘껏 끌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스카의 위상을 위해서 카길의 배려죠. 근데 너무 끌어올리니까 아스카의 몸이 말려서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어깨가 전혀 땅에 닿지 않았는데 심판이 3카운트를 세버리는 이상한 장면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카길, 애는 착해. 애는 열심히 해. 근데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심판 당황 장면, 크크. 문제가 좀 있었어. 그래서 난 좀 그게 아쉬웠다. 그래도 카길 아직 괜찮습니다. 워커 상대로 경기를 받아오는 정도는 하니까 저는 응원합니다. 그래서 우승 소감. 당신이 누구인지 남들한테 말하지 말고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증명하세요. 저는 했습니다. 오늘 썸머슬램 갑니다. 챔피언 되겠습니다. 선언. 근데 나는 카길이 아직 좋은 선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카길이 오늘 좀 나름 본인이 증명했다라고 얘기하는 마이크워크를 했어요. 야유에 신경 쓰지 말고 남들이 자신을 판단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퀸 오브 링 등장 등극 장면인데 이겼음 느낌임. 그러니까 이제 3카운트가 이제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하게 들어가니까 음악이 울리는 순간 사람들이 우와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나도 한참을 갸웃 이렇게 됐거든. 이제 카길의 그 잘못된 배려가 본인의 모멘텀을 스스로 망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WWE 챔피언십 CM 펑크 대 존 시나 서로 6승 6패 전적을 갖고 있죠. 그 외에 1무 2무효인가? 뭐 그래. 그래서 이제 이 둘의 대결이 15번 치러졌었어. 6승 6패 상태에서 이제 이 밸런스가 이제 뭉개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유력하죠. 이 둘의 대결이 이번이 마지막일 게. 이제 영원한 패자가 정해지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근데 이거를 뭐 한다고 한들 펑크가 이기겠어?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죠, 이 경기를. 근데 뭐 입장하면서 CM 펑크가 머니 인 더 뱅크 2011년도를 굉장히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가져왔다. 이 경기 입장하고 나서도 양반다리로 앉아서 존 시나를 기다렸고요. 이제 머니 인 더 뱅크 2011년도 때처럼 똑같은 링기어를 입고 나오게 되면서 여러모로 그때의 추억을 많이 회상하게 해주는 좋은 장면이 있었다. 아, 그렇구나. CM 펑크가 AJ 리의 블랙 위도우를 쓴 거야? 헤드 시저스로 감진 않았죠. 헤드 시저스로 감진 않았지만 블랙 위도우를 쓴 거네. 생각해보면 와이프의 피니셔였죠. 와이프의 피니셔. 블랙 위도우. 그래요. 블랙 위도우라고 치고, 경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늘 먹던 그 맛 그대로 나왔거든요. 조금 느린 버전, 살짝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에이징 커브가 있으셔서, 살짝 느리고 스프링보드 크로스라인 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할 점은, 원래는 악역 시나는 숄더 태클 연타를 천천히 넣었잖아. 근데 선역 템포로 연타로 빠르게 넣었어. 빠르게 상대가 일어나자마자 빠르게 꽂는 연타 콤보.
또 펑크도 이제 본인의 교과서 콤보를 넣으면서 턴버클에서 이제 상대방에게 러닝리 꽂고 쇼단 크로스라인 한 다음에 엘보 드랍 넣고 막 그런 거 있잖아. FU를 이제 킥아웃 하고 GTS 넣고 막 그런 장면들이 연달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들의 클래식이 오늘도 연주가 되었다. 근데 이제 FU 3번을 킥아웃 하는 각각 펑크.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장면이 중요한데, 내가 이 두 선수는 S급이기 때문에 경기 중에 스토리라인을 진행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CM 펑크는 존 시나한테 얘기한 적 있죠. 2주 전 스맥다운이었나? 사람들이 원하는 해피엔딩을 줘 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선역 존 시나와의 작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선역으로 돌아와라고 시나가 회유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경기 시작 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벨트샷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어. 근데 진짜로 경기 중간에 벨트샷을 하려다가 아예 안 해! 이렇게 한 거야. 안 하고 벨트샷을 버리자마자 바로 GTS를 박아. 바로 GTS를 펑크가 박았어.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서 그들이 원하는 해피엔딩을 조가 나온 거야. 시나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려고 한 거지.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GTS를 장렬했는데, 이제 문제는 존 시나의 숄더 태클을 심판이 맞아버려서 심판이 아웃 상태였고, 세볼루션이 나오면서 세볼루션이 개판을 칩니다. 예. 세볼루션이 개판을 쳐가지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결국엔 찰스 로빈슨이 대신 캐싱을 받아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시나가 공격을 해서 캐싱을 막아요. 예. 찰스 로빈슨의 캐싱인 접수를 또 막아내면서 마지막 장면에 이제 결국엔 어떻게든 캐싱을 하려고 세스가 CM 펑크한테 스톰프를 박습니다. 예. 이 장면이죠. 이제 시나하고 펑크가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근데 이제 엘리미네이션 챔버 때 코디 로즈 배신하던 그 표정 지으면서, 근데 시나는 그걸 알고 있었고 GTS 하려는데 세스가 아직 퇴장 안 했고 아직 캐싱에 미련이 있어서 스톰프 받고, 근데 시나가 세스를 쳐내면서 이렇게 시나가 승리를 합니다. 여태 누워있던 심판이 복귀를 하게 되면서 이제 결국 벨트샷 안 하긴 함. 결국 착해질 것 같은 느낌이긴 함.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시나는 선역이 되어가는 과정 중이긴 해요. 예. 과정 중이긴 하고, 오늘 그게 벨트샷을 안 한 걸로 일단 한 단계 건넜어. 한 단계 건넜고, 그래서 이 시나가 썸머슬램쯤에 아마 선역이 되지 않을까. 근데 썸머슬램에서 선역이 되는 게 과연 재밌을까? 그건 좀 약간 의문이 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코디가 더블턴 하지 않는 한 좀 흥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레슬링을 망치겠다는 계획, 코인이 줄어들고 있는 그 압박감, 그게 썸머슬램쯤에 시나가 만약에 코디에게 지잖아? 그러면 시나는 선역 전환을 하게 될 거야. 선역 전환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카운트다운이 레슬링을 망치는 카운트다운으로 인한 긴장감이 아니라 이대로 시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순수한 아쉬움으로 남게 될 거란 거지. 아, 이제 저 모습을 이제 못 보게 되겠구나 라는 아쉬움이 되는 거지. 그게 득인지 실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시나는 좀 더 교통정리가 돼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썸머슬램에선 악역 최고조로 가야 더 재밌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일단은 WWE는 앞에서 내놓았던 떡밥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로 레슬매니아에서도 내가 레슬링 못하는 걸 표현하는 장면으로 이길 거라고 했고, 경기가 진짜로 벨트샷으로 끝나버렸잖아. 그래서 지금 이 선역화되어가고 있는 각본은 진짜야. 이 선역화되고 있는 각본은 썸머슬램쯤에 진짜로 선역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늘 심지어 이 세볼루션을 시나하고 펑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물리쳤잖아. 그래서 이제 악수하고 포옹까지 했잖아. 그런 과정에서 시나는 점점 선역화가 이미 되고 있어. 이미 조금 착해졌어. 이미 조금 착해진 거야. 벨트샷을 안 한 거 자체가 이미 조금 착해진 거야. 그런 와중에 시나는 앞으로도 더 착해질 거고, 썸머슬램 중에는 아예 그냥 선역 전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각본,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내가 봤을 때는 이 각본은
시나는 코디에게 져. 그래서 그냥 착해져. 그러고 포옹해. 그게 가장 현실적인 각본인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각본은 시나가 코디한테 이겨. 썸머슬램에서. 그래서 코디가 악역이 돼. 그래서 연말에 또 붙어. 그래서 시나가 코디한테 져. 근데 지면서 코디를 선역화시켜.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약간 그렇게 가면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난 썸머슬램에서 더블턴이 나오면 좋다고 생각해. 안 그러면 너무 밍밍하잖아. 이미 다 착해진 시나랑 코디랑 또 붙어? 그리고 우리는 코디가 이길 걸 아는데? 그럼 재미없잖아. 그래서 나는 좀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현 가능성은 낮죠? 아무튼 오늘 사우디에서 열렸던 경기가 여러분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생각됩니다. 전체 이벤트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전 이제 6년 전인가 처음 사우디 이슈 생각하면은 차량만 되게 많은데 더럽게 맛이 없었잖아. 여러분도 아마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짜 너무 재미없었잖아. 아, 이럴 바에 잘 거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오늘의 쇼는 볼만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후회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코디 랜디는 뭐 흠잡을 거 없었고, 리아 라켈도 기대한 만큼 좋았고, 세미 크로스도 크로스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세미 제인이 이기는 결말도 맞는 것 같아. 제이콥 파투 솔로도 정말 기대한 만큼 딱 보여줬지. 솔로가 이기고 제이콥 파투가 억가당하고 히쿠레오 데뷔하고 경기는 재미없어도 솔로 여지껏 열일했으니까 챔피언 챙겨주고 또 아스카 굉장히 똥꼬쇼에서 카길에 꽃길 깔아주는 거에다가 존시나가 조금 착해지면서 선역되는 것까지 쇼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걸 다 해줬어. 다 해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그냥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그냥 별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쇼에 대해서. 오늘 쇼 좋았습니다.